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서 연결을 해서 광업련 영상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로 옵티컬 코어런스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O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빛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빛의 산란되는 성질, 특히나 이제 코어런스라고 하는 간섭을 이용한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게 OCT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빛의 흡수성질을 이용한 거, 형광을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리뷰를 잠깐 해보면은 빛은 파장별로 이렇게 레디오 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인프라레드, 비지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부터 나눠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각 영상, 그 파장별로 빛의 이름이 다 다르고 그 빛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기술이 다르다고 배웠죠. 그죠? 엑스레이를 이용해서는 저희가 CT, 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영상,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펫, 스펙트, 감마 카메라 이런 걸 할 수 있다 했고 인프라레드나 비지블 라이트 이용해서는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더 모든 몸을 이제 그 영상화하는데 적합한 영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을 제가 더 배웠습니다. 가시광선은 이제 파장별로도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었고요. 그 빛은 파동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물리적인 이론들을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운 것처럼 비지블 라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면적인 거 혹은 1mm 정도의 깊이만 볼 수 있는 영상 기법들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엑스레이, 감마레이, 레디오그래피, 그다음에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 그 특성에 맞춰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영상 기법들이 한계가 완전히 아주 스트롱하게 이건 정말 그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와 그다음 질환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영상 기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파장이 반비례한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일수록 짧은 파장 웨이브일수록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홀버드 영상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에서 가시가 쓰는 근적외선 이런 빛들은 non-ionization 되는 빛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non-ionization이 뭐였죠? 지금 비전리화. 한국말로는 비전리화고,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에너지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DNA를 파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류화라 그러고, 전류화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비전리화, non-ioniz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근적외선 이런 빛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비전류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영상 기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빛의 스펙트럼, 빛의 파장별 스펙트럼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모레큘의 구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파장별로 흡수나 산란이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에 맞춰서 이 흡수 여기 뜨면은 혹은 산란이 여기 뜨면은 혹은 흡수나 산란의 특성 파장에서 아주 크게 뜨면 이제 획득이 되면은 이 물질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뭐 산란, 흡수, 산란, 이제 편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배웠었고요. 특히 산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 셀의 스트럭처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미경으로 하는 것들이 모두 빛의 산란, 반사를 이용해서 영상화 시키는 것들입니다. 이게 돌아온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산란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어떤 생체 조직의 구조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펑션 이미징도 가능하고 모레큘 이미징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산란을 이용한 영상기법 중에 하나인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 OCT라는 영상기법에 대해서 물리적인 이론과 그리고 원리와 여러 다양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컬 코어의 통으로 P는 뭐냐? OCT.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OCT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은 11월입니다. 11월. 11이라고 됩니다. 11월. 자, 그래서 이제 옵티컬 코어런스 토모그래피.
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치시든지 아니면 옵티컬 코어 OCT 이미징이라고 치시면은 다양한 영상들을 알게 되고 혹은 눈, 이제 혹은 아이, 혹은 레티널, 코니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하게 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OCT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안과용 CT라는 장비 이름으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친구들 중에 그 눈이 조금 아프거나 망막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사를 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나온 지는 30년 정도 된 기술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또 고 어드밴스 되는 기술로 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우리 현미경처럼 요만한 사이즈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 똑똑똑 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눈의 3차원 구조라든지 눈 안에 있는 망막의 구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주로 이제 눈의 상태가 나빠지는 노년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좀 많이 상태가 나빠지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저도 안경 끼고 있지만은 한국의 모든 친구들이 많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뭐 셀폰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또 화면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마켓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OCT는 언제 처음으로 개발되었을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이언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이언스를 아시죠, 여러분? 과학이 뭐 과목이 아니고 저널 이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라든지 여러분들이 과학자나 뭐 공학자나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싶어하는 저널의 첫 번째가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1991년도에 처음으로 사이언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소개가 되었고요. 1991년도에 제임스 푸전모토라고 하는 미국계 일본인 이제 과학자가 교수가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언스 뭐가 소개가 됐냐? 이제 망막을 그냥 공기 중에서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토끼의 망막을 레티나를 이제 이렇게 고해상도로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고해상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레티나의 망막을 고해상도로 영상을 시켰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하면은 간섭계입니다. 자, 여기 SLED라는 레이저 빔이 있습니다. 레이저 빔이 이렇게 통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데오 커플러라는 것을 통과해서 한쪽은 샘플단에 가고 또 한쪽은 이렇게 레퍼런스 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맞고 샘플 한 개 샘플단에 맞고 돌아온 것들, 레퍼런스단에 맞고 돌아온 것들이 동시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게 두 개 거리가 L1이랑 L2가 같은 거리에 있을 때 합쳐져서 간섭 신호를 만들게 되고 그 간섭 거리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디텍터가 측정을 해서 이런 의미를 만드는 게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게 단층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눈을 망막을 탁 잘랐을 때 앞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층이라는 기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층은 그런 의미고, 이 코헤런스란 말은 뭐냐 하면은 간섭이란 말입니다. 옵티컬은 레이저, 빛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단층 영상 기술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광간섭 단층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넌 인베이시브하고 그 다음에 하이 레조입니다. 하이 레조션 개념이 이제 상대적이지만은 우리가 첫 시간에 뭐 일상적인 영상 기법들보다는 아주 높은 해상도 10마이크로 내외로 아주 좁습니다. 자, 그럼 이 OCT라는 영상 기법은 처음 만들어졌냐? 아주 완전히 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OCDR이라고 하는 간섭계 측정 장비에서 개발됐습니다. 이게 얘는 뭐 하는 거냐? 자, 우리 지금 강통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강통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광통신이 우리가 그 광통신 인터넷 완전히 높은 그 빠른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되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되려면은 강섬유가 깔려야 돼요. 그죠? 근데 강섬유가 깔리는데 강섬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엄청 얇은 강섬유입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라인입니다. 근데 얘가 가다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다 연결되는데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 강섬유 다발이 편의점에 계속 깔려 있습니다. 이 깔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쓰게 되고 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캐주에 깔려 있는데 상어가 뭐 악어가 아니면 악어가 바다에 있나? 아니면 뭐 고래가 맛있는 거 하면서 씹어 먹었어. 그럼 어디 끊긴지 몰라. 그럼 혹은 뭐 조금 뭐 건드리는데 유리기 때문에 깨지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OCDR이라는 이 장비인데 이 장비는 이제 그 크랙이 뭐 어디가 망가졌는지 광선이 어디가 했는지를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서 간섭계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데 그냥 레이저 가지고 쭉 가는 거를 스캐너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그냥 이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냥 2차원 영상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를 OCD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생체 조직에 그리고 망막에 도입을 한 게 이제 MIT에 있는 푸지모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은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 완전 새로운 가치를 발휘했을 때 굉장히 큰 마켓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생성이 된다는 거를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간섭 현상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웨이브 간섭, 파동 간섭입니다. 파동 간섭은 이제 맛을 말했죠.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파동 A가 있습니다. 파동 A가 파동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같은 파고일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내려갈 때는 이게 이제 이게 그 패턴이 맞으면은 주기가 맞으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보관 간섭이라 그러고 근데 A 파동이 있고 올라가는데 B 파동은 내려갑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러면 얘는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얘를 산쇄 간섭이랍니다. 자, 이 자료는 작년에 수업한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파동 이상이 만나서 합쳐지는 성질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섭을. 그래서 뭐 간섭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은 간섭 패턴도 있고 이런 간섭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파워포인트 막 쏘게 되면은 파워포인트가 우리가 까만 점으로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하겠지만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안에 파워포인트를 또 멀리 들어서 이제 빔을 또 크게 띄우면은 빔 안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 빨간 빛을 내는 빛의 포톤들이 파동들이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빛이 없어지는 인텐시티가 없어지는 강도가 없어지는 구격을 까맣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파동 간섭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스페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빛의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주기적으로 안 맞거나 서로 안 맞게 되면은 혹은 신호가 더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을 간섭 현상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 OCT는 이런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서 영상화시킨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OCT는 이제 아까 말본 것처럼 이제 인터페로메터 간섭 현상을 가지고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OCT 같은 경우는 그냥 간섭 현상은 아닙니다. 브로드밴드한 화장이 여러 개 있는 이제 라이트 소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브로드밴드란 말은 화장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쏘는 빔 포인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녹색을 가지고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700, 혹은 녹색 같은 경우는 53, 그러니까 532 이렇게 어떤 그 파장대에만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단파장들인 거고 파란, 빨주노초 파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런 이제 강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 왜 필요하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간섭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스캐닝을 해서 2차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2차원 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광학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 신호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또 필요합니다. 자, 구성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보실까요? 장단점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줄로 쭉쭉 끄어 있는 이렇게 구성도가 있으면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간단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겠죠. 근데 MRI나 CT 같은 장비들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영상화 복원도 할 수 있고 획득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런 장비들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한 1억 내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CT나 MRI 같은 게 얼마일까요? 10억이 넘죠, 그죠? 그러면은 엄청 싼 거죠, 그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침수조로 가능하고 고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광석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내시경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손자병도 만들 수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현미경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타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자, 1에서 15 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정도겠냐?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RBC셀이 5 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550 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잘 찍으면 RBC셀도 잘 보일 수 있을 만큼 되겠다.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1cm 정도. 이론적으로 얘기했지 1mm까지만 빗을 이용한 경우는 퓨어하게 순수하게 빗만 이용한 경우는 1mm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트랜스페런트 티슈는 뭐냐? 투명한 물질, 투명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빛을 이용하면 고해상도가 가능하니까는 더 깊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건 TV 이제 그 여담이지만 조직을 투명화시킵니다. 뭐 브레인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우리가 브레인은 시냅스라든지 아니면 신경 조직을 보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브레인을 투명화시켜가지고 더 깊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뭐 보면은 간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 텐데 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빔 스플리터는 뭐냐면은 빔을 두 개로 분리를 시킵니다. 두 개로 또 분리를 시키면은 시켰을 때 이 레퍼런스단과 이 샘플의 어떤 이 레이어가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여기랑 같을 때 간섭 신호가 생겨서 딱 포토 다이오드 디텍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레퍼런스 미러 쭉 또 움직여서 같은 거리에 있을 때 또 간섭 신호가 생겨서 또 만들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자, 파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빛은 파동이 때 가는 거죠.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이렇게 간섭 신호가 한 개가 생기고요. 두 번째, 또 레퍼런스를 뒤로 또 움직이면은 또 이 레이어와 또 같은 거리에 있죠. 두 번째가 신호가 생기고, 일단 또 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또 깁스 더 멀리 있는 거 쓰면 더 멀리 있는 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는 여기에 대해서 발생이 된 거고, A에 대해 된 거고, 자, 이 신호는 이 층에 대해서 발생이 된 거죠. B입니다. 이 신호는 C라고 해서 여기서 발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신호는 엄연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딱 뜨는 거, 두 번째 뜨는 거, 세 번째 뜨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조직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 점에 대한 한 포인트에 대한 깊이 정보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죠? 자, 어쨌든 이 A랑 포인트와 이 A 다시 포인트, B 포인트, B 다시 포인트, C 포인트, C 다시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에 있을 때 우리가 간섭 신호를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획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필터링하고, 이렇게 엔벨롭을 쫙 짜주면은 2차원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서 이론적으로 한번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간섭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호를 획득을 하는지, 만드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람다 1, 람다 2가 있습니다. 레이저 파장이 람다 1 파장이 있고, 람다 2인 파장이 있고, 자, 이 메이저 빔이 들어간다 해봅시다. 자, 람다 1 파장이 이제 첫 번째로 딱 들어가서 이제 L1, L2로 이제 두 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의 이제 그 식이 다음과 같은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 하는데 강도 신호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동이기 때문에 코사인 텀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니셜한 이제 강도 신호가 이 그 웨이브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코사인 텀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두 번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람다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람다 2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텀에서 이제 델타 L은 이제 움직인 여기 그 뭐지, 거리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크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웨이브 이제 이 강도 신호가 두 개의 파장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파장이 이제 두 개의 파장에서 나온 이 강도 신호에 대한 그 방정식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썸으로 합치게 되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1일 때 되고 2일 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진 신호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두 개 합친 적분 형태로 되게 되면은 이게 람다 1, 람다 2에 대한 이제 간섭 신호에 대한 식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람다 1, 2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타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또 봅시다. 람다 1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이 식을 우리가 딱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파동으로 이제 우리 그리게 됩니다. 얘가 람다 1이고 얘가 람다 2에 대한 겁니다. 자, 앞에 했던 이 식을 이제 그냥 우리가 강도 신호에 맞춰서 이제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파동이죠, 그죠? 파동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 딱 줄을 쫙 꺼보면은 얘를 두 개를 우리가 합쳤어, 결국은. 합쳤는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낮아지니까는 합친 텀에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쭉 봤을 때 여기 0이 되고, 자,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쭉 합치면은 그 올라가게 되고,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다음과 같은 패턴의 간섭 프린지 신호를 프린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두 개의 파장만 합쳤을 때 다음과 같이 얘들 같은 경우는 상쇄되는 패턴이 나올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상세가 없어지는 패턴, 얘는 올라가는, 보강되는 패턴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 파장이라니까는 상상을 좀 해보면은 파장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얘가 좀 더 클리어하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는 많은 파장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람다 1에서 람다 뭐 100개까지 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까 람다 1, 자, 람다 2가 이렇게 되겠죠. 람다 3, 예, 얘를 이제 계속 쭉 합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OCT는 브로드밴드한 강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람다 1에서 뭐 100개까지 여러 개 파장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파장별 정보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그냥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람다 1일 때, 람다 2일 때, 람다 3일 때, 4, 5, 6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자, 이런 정보들은 다 이제 0으로 가버리고 결국은 중심에 있는 이역의 정보만 이렇게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한 개, 의문점이 해결됐습니다. 왜 광음량은 어, 브로드밴드와 파장의 강원의 레이저 소스를 라이트 소스를 이용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발생된 가습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브로드밴드한 게 좋으냐? 자, 이게 샤프하면 샤프 더 브로드 파장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있는 이 폭 자체가 이 폭이 FW, HM, 플루이드 매스 확시멈이라 하는데 이게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랑 관계되냐? 자,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프린지 패턴이 칼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칼날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우리가 더 자를 수 있을 거죠. 자, 그럼 파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긴 더 샤프해지기 때문에 이 패턴이 더 샤프해지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자를 수 있어. 그러면 이 FWHM이 작아지는데 얘는 이렇게 하프의 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도 신호에서 반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하면 해상도는 더 좋아지고 더 고해상도의 광범위 영상 시스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여기만 이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패스렌스를 바꿔서 이런 간섭 신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차원 영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방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간섭 신호가 만들어지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브로드밴드라는 그 다파장의 라이소스를 사용을 해서 샤프한 이 프린지 패턴을 만들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프린지 패턴은 어떤 레이어가 레퍼런스등과 같은 광경로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그 바운더리, 이제 어떤 경계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한 점에 대해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한 지 뎁스에 의한 이제 방향에 대한 신호 한 개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쭉 이제 그 다음에 스캔을 합니다. 이 스캔 딱 스캔하면은 이런 식으로 2차원 우리가 단층 영상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광업 영상에 그냥 이렇게 간섭 신호 같은 경우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한 점에 대한 간섭 신호, 그다음에 좀 깊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얘를 2차원, 그다음에 이렇게 X축으로 혹은 Y축으로 스캔하게 되면은 얘는 G축이고 단층 영상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얘는 손가락에 있는 거고 얘는 수입덕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피, 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0도로 또 스캔하게 되면은, 요렇게 스캔하게 되면은, 다음 보는 것처럼 3차원 영상을 우리가 획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3차원 광업 영상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방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광업 영상이 브로드밴드 라이트를 써서 프린지 신호를 만들고 또 어떻게 샤프한 간섭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지 2차원, 3차원 영상을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광업 영상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먼저는 CT랑 비교해보면 CT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CT를 못 보는 그 맞죠? 일반적인 임상 영상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더 깊게 못 보니까는 우리가 얘를 고상도를 못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병이 발병되고 난 다음에 CT나 MRI 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MRI보다도 해상도가 좋습니다. 초음파보다도 해상도가 좋아요. 그리고 엔도스코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이제 그냥 엔도스코피인데 얘보다 좋고, 근데 멀티포톤보다는 작습니다. 멀티포톤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현미경 같은 겁니다. 얘들은 정말 그냥 나노 스케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들보다는 적고죠. 그래서 해상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임상용 영상 기술보다, 그리고 과학적인 영상 기술보다 그 중간에 있는 영상 기술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드오브는 우리 배웠죠. 필드오브냐 뭐냐, 얼마만큼 우리가 볼 수 있냐 한 겁니다. 자, CT, MRI 같은 경우는 풀바디가 가능하다라고 배웠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10에서 20cm, 아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니셜하게 한다는 것들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 그다음에 OC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OCT 같은 경우는 근데 안타깝게도 2, 3mm. 이거는 아주 관대하게 해서 2, 3mm고 사실은 1mm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mm를 우리가 10마이크로, 1마이크로 스케일로 본다면은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mm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지만은 망막의 두께가 7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망막이 박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망막에 한 10개 정도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 몇 개 층으로. 그럼 층이 한 1mm인데 한 층당 100마이크로 정도 두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은 100마이크로를 2마이크로, 10마이크로의 어떤 해상도로 볼 수 있는 장비는 이제 OCT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OCT가 굉장히 눈을 망막이라든지 뭐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거 찍는 데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되게 중요한 장비가 됩니다. 참고로 OCT 같은 경우는 초음파랑 기술을 했을 때 예전에 눈 같은 거 망막 찍을 때 초음파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초음파는 사실은 눈을 쓰기에는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 눈 같은 경우는 이제 젤 같은 경우,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발라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리고 망막이 아까 봤던 이게 해상도가 뭐 20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지만 50 마이크로까지 본다고 해도 망막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현미경은 100 마이크로, 뭐 최대는 500 마이크로까지 가능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CT는 비쌉니다. 초음파도 말말해도 비쌉니다. 초음파 쌉니다. 왜? 기본 단가 자체가, 만드는 단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그리고 되게 편하게 우리가 도입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CT나 MRI는 룸 사이즈로 가야 되지만은 초음파 이런 것들은 카트로 해서 그냥 우리가 쭉 끌고 가서 딱 찍고, 혹은 뭐 편하게 아무 때나 작은 방 한 개로도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CT는 뭐 이렇게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비디오 레이시란 말은 우리가 배웠죠.
프레임 레이스로 봤을 때 실시간으로 되냐? 네, 실시간으로 됩니다. 의사분들이 뭐 오퍼레이터들이 그냥 뚝 넣고 뺐다가 해도 모르고 막 엄청 실시간으로 그 변화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기법입니다. 뭐 ICG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어떤 조영제를 쓸 수 있냐? 조영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피처는 같은 경우는 CT는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는 거지만은 OCT는 그냥 가시광선이나 근적에서 쓰기 때문에 비전리화하고 그다음에 넌 인베이시브하다. 그다음에 MRI도 넌 인베이시브는 비싸고 그다음에 초음파는 아까 말했던 젤이 있으니까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엔도스코피는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고 깊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멀티포토는 뎁스가 리미테이션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면은 영상 기술의 어떤 장단점을 조금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림상에서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MRI 겠습니다. MRI 4T 그러면은 이게 아주 구의 정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마우스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겠죠. 마우스 브레인 해봤자 이렇게 주먹만 손가락 아주 말한 사이즈입니다. 오시트를 찍으면은 이렇게 내진 어떤 이렇게 어떤 환부가 여기 딱 있는데 내진이 이제 마우스 MRI 상에서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시트로 딱 찍으면은 이렇게 내진이 이런 모양으로 딱 보인다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히스토리지로 딱 찍으면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구조로 이제 콜텍스랑 레진이랑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매매하게 여기 뭐 이렇게 안에 뭐 빈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 차인가 하지만은 자 히스토리지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히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조직을 자릅니다. 자르고 얘를 건조를 이렇게 봉교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혹은 그다음에 염색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빠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이제 OCT나 현미경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 생체 조직의 어떤 영상이다. 맞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광간섭 단체 영상이 장점이 아닌 것을 두 개를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닌 거. 1번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고해상도의 영상 추출이 가능하다. 어, 자, 장점이 아닌 겁니다. 장점이 아닌 거. 아닌 거. 구조적 정보의 혈류 속도, 산소 포화도, 기능적 용도에 가능하다. 자, 그다음 3차원 출력이 제공이 가능하다. 깊이가 3호에서 5mm 정도 가능하다. 강속률을 이용해 접근성이 높다. 저렴하게 가능하다. 자, 아닌 것이니까는 자, 뭐가 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다 해봤습니까? 자, 답은 1번이랑 4번입니다. 자, 20 마이크로의 이상이죠. 자, 거의 답은 1 마이크로에서 15 마이크로. 자, 보통 시스템들이 한 10 마이크로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쪽에 좀 더 한번 보겠지만은 더 넓게 더 좋은 해상도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어, 강원을 브로드밴드, 아주 브로드밴드한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퀴즈 같은 건데, 브로드밴드한 강원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햇빛이 아주 브로드밴드한 강원입니다. 햇빛이 굉장히 다양한 파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파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만 있다면은 이런 빛을 쓰는 게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혈류 속도, 산소 파워도, 기능 정보도 영상도 동시에 또 가능합니다. 어, 혈류 속도 같은 경우는 도플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도플러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뭐 배웠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신호는 뭐 앰뷸런스 지나갈 때 멀리서 휘용 휘용 하다가 가까이 오면은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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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증가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산소 포화도가 이제 말했지만은
흡수 성질을 이용해야 되지만 산란 이용해서도 사실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능적 영상 정보도 가능한 거죠. 이 출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능적 영상 정보입니다. 3차원 영상 출력 가능합니다. 현재 기술이 굉장히 어드밴드해서 3차원 출력을 3차원 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 눈에서 어떤 아티팩트가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이제 가능한 상태고요. 자, 깊은 3에서 5이 아니고 1mm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빛 자체만 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깊이 1mm고 더 깊게 보려면은 조직을 투명화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재溶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퓨어하게 레이저만 사용한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섬유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강섬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강섬유가 이게 어떻게 잘 휘어집니다. 플레시비티가 이제 좀 이게 이게 뭐라죠? 한국말로 이게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케이스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결하면은 이제 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섬유로 바로 내시경 타입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MRI나 CT에 비해서 만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OCT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안과 질환, 특히 망막 질환에 좋은 장비다. 적용되는 의료 진단 기술이 눈, 치아, 피부 등에 적용되고 있다. 뒤쪽에 설명을 들을 거겠지만은 타임 도메인 관광 스타트 영상은 배선 쪽에서 높은 속도로 출력이 가능하다. 내시경 형태로 만든 심혈관 스텐트 확인과 지질 성분을 가능하다. 손잡이 형태로 만들어서 망막, 각막, 중이 등의 진행에 촬영이 되고 있다. 진행이 아니고 진단이 되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로 최적화가 되고 있다. 자, 뒤쪽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한번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자, 알맞지 않는 것은 자, 망막 질환에 좋습니다. 좋고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치아, 눈, 피부 이제 조금 깊은 조직보다 우리 몸 안에 몸 밖에 있는 우리가 몸에 밖에 있죠. 치아도 바깥에 있고 눈도 바깥에 있고 피부도 바깥에 있죠. 이런 데 좋습니다. 자, 타임 도메인이 현재 가장 빠른 속도. 자, 이 뒤쪽에 뭐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은 이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린 기술들이 타임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 그냥 기반이고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실시간으로 고속으로 스캐닝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이제 프리크시 도메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야지 수업을 다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스텐트 확인과 지지 성분을 가능하다. 자, 지지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 상용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 지질 성분 같은 경우는 리피드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지질은 이제 팻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콜라겐 같은 경우 지질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망막, 각막 중이 뭐 손잡이형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잘 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또 개발의 손잡이형 들어해서 개발되고 있고 뒤쪽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초정화도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마켓이 크기 때문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계속 눈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눈 상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싸게 더 사고 싶어 하고 더 작게 만들고 싶어 하고 더 빠르게 만들고 싶어 하고 당연하겠지만은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지원이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켓이 그 정도 이제 감당이 되기 때문에 더 기술 차별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초소형화 기술도 휴대폰에 넣으려고 하는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